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모유 수유 자세와 약점 만들기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유를 시작하는 엄마들에게 20년간의 모유 수유 경험으로 아이들의 모유 수유 자세를 적극 권해드리는 자세가 있어요. 바로 누워서 옆으로 먹이는 수유 방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집에서 이렇게 수유 쿠션에다 안고 먹이시는데,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아이는 금방 이 자세에 익숙해져서 다른 자세를 하면 젖을 물지를 않아요. 옆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엄마가 옆으로 누워서 먹이려고 시도를 하면 아이가 울기 때문에 다시 또 안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아이가 점점점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엄마의 어깨와 골반은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옆으로 누워서 먹이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아이가 토해서 혹시 기도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유 수유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 모유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시기에 모유가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신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옆으로 먹는 걸 처음부터 하다 보면은 옆으로 먹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누워서 먹게 돼요. 근데 이런 자세가 아이가 먹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서 평안함을 느끼는데, 엄마 팔에 안겨 있을 때보다 더 오래 잘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때 머리통 모양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분유통을 잡고 먹는 자세는 늘 누워서 먹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1년간 수유하는 그 시간만큼 뒤통수가 납작한 형태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인 아이는 엄마가 안고 먹이거나 옆으로 누워서 먹이게 되는데, 이때 뒤에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뒤통수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형 또한 이때 결정을 되는데, 갸름한 얼굴형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세가 옆으로 누워서 먹이시는 거예요. 안고 먹이는 엄마들의 경우 이제 진짜 어깨 결림이 너무 심하고 손목 관절 다 나가시고요. 골반 통증도 너무 심한데, 처음부터 옆으로 누워서 먹이신다 하면 엄마들은 이때 주무시면 돼요. 엄마들이 쉬는 시간을 틈을 낼 수 없어요.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면. 근데 익숙해지시면요, 엄마도 자고 아이도 젖을 먹으면서 잠을 자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 반드시 옆으로 누워서 수유하실 것을 권장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젖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팁 중에 약점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약점이 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하죠. 아픈 일 중에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은 병원에 먼저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이의 증상에 따라 몇 가지로 엄마의 젖을 약젖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의 병에서 회복기를 빨리 단축시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이 음식으로 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5아이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집안의 비법 같은 거를 저희 집안의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누리면서 컸어요. 저희 집안 5명, 남동생 1명, 여동생 5명의 아이들이 자연분만을 했는데, 이때 모유수를 함께 했거든요. 다 모유수를 하면서 이 약점 만들어서 먹이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면서, 그때마다 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음식으로 고치면서 면역력이 강해진 아이들로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첫 번째 방법, 황달 걸린 아이를 수유한 경우, 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전부 다 4시간 후에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므로, 이 4시간의 소화 흡수를 위해서 조금 더 죽이나 아니면 고형식보다는 음료수, 주스 형태로 먹이는 방법이 제가 권해드린 방법인데, 이 황달은 일단 신생아 황달부터 얘기하면요, 간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모유수유 적응 기간이기도 하고요.
당연한 병이 아니고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엄마들이 두렵지 않게 돼요. 빌리루빈이라는 혈액이 쌓여 태어나서 2, 3일 안에 한 달, 2달까지 막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때 엄마가 열심히 먹어줘야 될 것이 신맛 주스예요. 레몬 주스, 밀작 주스, 토마토와 베리류 주스를 따뜻하게 해서 꿀이나 원당을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칡즙도 좋고요. 결명제 차도 좋아요. 모두 뜨겁지 않게 뜨끈하게 해서 머그컵으로 한 컵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2번 정도 드시면은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가 새콤하고 시큼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간이 점점 튼튼해져서 엄마 젖을 빨리 회복하는 아이들로, 빨리 적응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돼요. 두 번째는 딸꾹질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수유할 경우, 이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딸꾹질을 많이 하는데 유독 아이마다 딸꾹질 심하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창문만 열어도, 방문만 열어도 누가 지나가 딸꾹질 하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추워서 그렇다 하는 아이들인데 여름에도 딸꾹질 하는 거 보면 분명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심장에서 오는 반응인데, 심장에 좋은 것들을 엄마가 먹어주시면 아이는 빠르게 딸꾹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딸꾹질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잠을 자다가도 딸꾹질에서 아이가 잠을 깨는 불상사, 이 불행이 다가오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때 엄마가 인진쑥환이나 쑥차, 그리고 쑥떡, 도라지청, 도라지차나 민들레차,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코코아나, 자주는 아니어도 수유하시는 분은 디카페인 커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쓴맛이 아이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딸꾹질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기침, 콧물이 나는 아이를 수유할 경우, 이건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아이들이 아픈 증상이에요. 제가 황달도 딸꾹질도 아픈 증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했는데, 기침, 콧물, 그 다음 제가 얘기한 설사, 변비, 열 나는 거, 이거는 아픈 아이들 경우인데, 이번 세 번째 기침, 콧물 나는 아이를 수유할 경우는 일단 기침, 콧물은 추워지면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때는 매운맛을 먹어주면 아이들이 기침이나 콧물 등 폐가 약해서 일어나는 병에서 조금 강해질 수 있어요. 생강 원당차, 계피차, 김치 콩나물국 한 사발 들이키시고요. 모두 뜨끈한 형태로 드셔야지 좋아요. 물을 얇게 썰고요. 콩나물을 넣어서 보글보글 끓이시다 청양고추 조금 넣으시고 파마늘, 양파를 드시면 아주 좋은 약이 되는데, 이때 간은 소금이나 국간장 하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닝닝하다 싶으면 황태 몇 가닥 넣으셔도 되고, 냉동굴 있으면 굴 몇 개 넣으시면 아주 좋은 국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드시고, 콧물 나는 아이에게 빠른 콧물이 마르는, 이렇게 기침이 조금 잦아들은 약이기도 합니다. 콧물이 나는 아이는 현미차를 늘 끓여 먹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번째, 설사는 아이를 수유할 경우, 아이에게 노란 조 끓인 물을 저희 집안에서 먹이는데 이 설사를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근데 설사를 멈추는 게 좋은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사한 이유는 분명 아이들이 먹은 음식이 분명히 빠르게 배설돼야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 아니면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멈추는 게 약은 아니에요. 설사한 음식을 끊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대부분 설사한 아이들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대장균에 노출됐거나 또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몸에서 반응하는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조 끓인 물은 설사한 아이에게 편안한 속을 만들어주고, 또한 옥수수차하고 이 조 끓인 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며 주면 되고요. 엄마는 그 옥수수차하고 조 끓인 나머지 밥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고 다섯 번째, 변비 걸린 아이를 수유할 경우, 이 부분은 대부분 엄마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아이가 변비에 걸려요. 엄마들 또한 변비에 걸리는데 수분 부족도 있고요. 분유를 안 먹이고 모유만 먹였는데 변비에 걸렸다면 요 밀가루 음식을 조금 자제하시고 일단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열 나는 아이를 수유할 경우, 열이 나는 아이들은 복합적으로 아픈 아이들이에요.
신맛 나는 주스들, 앞에서 저희가 1번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신맛 나는 주스를 먹고 옥수차를 먹이시면서 열나는 시간을 잘 지켜봐 주셔야 돼요. 일단 열이 난다고 몸을 차갑게 하는 거, 쿨패치를 붙이고 옷을 벗기고 하는 건 아이들에게 2차 아픈 증상이 나타나요. 기침을 하거나 오한이 들거나.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일단 열이 나면 아이가 땀을 낼 수 있게 해줘요. 땀을 내거나 대변을 보면 몸의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이 날 때 음식의 양을 줄여줘야지 아픈 아이들이 회복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아프면 아이들이 먹질 않아요. 근데 엄마가 막 마음이 급해서 조급하게 막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음식을 조금 줄이고 수분 섭취로 옥수수차와 신맛 주스를 따뜻하게 달달하게 해서 주시면 아이들이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침 흘리고 살이 물렁거리는, 흐물거리는 아이들을 수유할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엄마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침을 얼마큼 흘리냐면은, 심한 경우에는 턱바지가 젖어서 바지까지 침이 내려간 아이들도 있어요. 이러면 옷을 하루에 5번, 6번 갈아입힌다고 얘기할 정도로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의 양은 곧 아이가 수분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은 짭짤하게, 아기라고 너무 무용심만 하시면 아이들이 침을 정말, 엄마들이 외부 활동을 못할 정도로 침을 흘리세요. 저희 5 아이 중에 침 흘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저희 집의 비법을 또 알려드리면 엄마들한테 함초안이나 다시마를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미역국은 국간장을 조금 더 짭조름하게 드시면 아이 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이들의 이유식에도 무염식보다는 다시마나 멸치로 해서 약간 간이 올라가면 아이들의 침이 줄어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가장 비법이니까 조금은 염도를 조금 더해서 드셔서 아이들의 살이 조금 단단하고 침을 안 흘려야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눈으로 보여도 보여져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모유 수유하시는 어머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의 모유 수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